2과 비탈면 녹화공법. 인공 비탈면 침식 붕괴, 비탈 붕괴 원인, 자연적 원인, 강우, 지형, 지질, 토질, 지하수, 지진. 인위적 요인은 흙을 깎거나 쌓거나 댐, 임도 등에 발생하겠죠. 강우, 우리나라는 다우 지역에 속하여 비탈면 재해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침식, 초기에는 작은 규모이나 갈수록 연쇄적으로 발전하여 대규모 파괴로 발전 경향을 보이고, 지질, 비탈면 붕괴는 안반층의 불연속적인 면에서 많이 발생하며 화성암에 비해 퇴적암과 변성암의 불연속적인 면이 많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네. 비탈면의 안전공법, 기반 재료에 따른 안전각. 안식각,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안식각이라 하는 것은 그 비탈면 기울기가 침식하지 않은 그 각도, 안식각. 그래서 안정된 비탈면의 수평면과에 이루는 각도를 말한다. 안정률, 활동 붕괴를 일으키려는 작용에 대해 저항하려는 작용의 비. 그래서 비탈면 보강공법, 비탈면 안전공법에서 먼저 비탈면 보강공법이 있는데, 비탈 다듬기 공법.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임도에서 땅을 파잖아요. 그럼 그 비탈면이 생기잖아요. 그 비탈면을 이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먼저 비탈면 보강공법을 해야 돼요. 이 비탈면 보강공법은 뭐냐면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이 비탈면 보강공법이 끝나면 이제 비탈면 녹화공법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보강공법이 뭐냐면 비탈면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요 비탈 다듬기 공법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뒤에 하나씩 배우겠지만, 이 비탈 다듬기 깎았잖아요. 비탈면이 볼록 튀어나온 것도 있고 움푹 들어간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볼록 튀어나온 거는 깎아가지고 이렇게 메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비탈면이 이렇게 평평하게 골라주는 거예요. 이게 비탈 다듬기 공법. 그 다음에 철근 삽입. 비탈면에 무너지지 않도록 땅속에 강간을 삽입하고 시멘트를 주입하는 거. 록 볼트. 안반 비탈면일 때 볼트와 너트로 이렇게 고정하는 거 막 보셨을 거예요. 이게 록 볼트. 록 앵커 마찬가지입니다. 소일 레일링, 옹벽 공법, 다일바 공법. 이게 이제 보강 공법의 종류. 또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가시고. 비탈 다듬기. 그 다음에 비탈면 지반 계량 공법. 비탈면에 있는 지반, 흙이죠. 흙을 어떤 성질을 계량하는 거죠. 주입, 시멘트나 약액을 주입하여 강화하고, 이온 교환, 흙의 공학적 성질을 변경하여 비탈면의 안정을 꾀하는 방법. 뭐 염화칼슘을 비탈면 상부에 뿌려 칼슘 이온을 흡착시켜 방법. 전기화학적인 공법, 뭐 시멘트 안정처리 공법, 석회 안정처리 공법, 소결 공법. 여러 가지 공법으로 흙의 성질을 바꾸는 건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탈면 녹화 공법. 요게 이제 시험이 나오면 시험에 비탈면 녹화 공법. 이제 절개지 비탈면하고 흙쌓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절개지. 절개지라는 것은 이제 절토사면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모래층 비탈면. 절개지 비탈면이 모래층일 때 어떤 공법으로 해야 되냐. 이게 나오죠. 물의 침식에 약하여 유실될 염려가 있으므로 표층, 객토 작업 후 분사식 파종 공법. 여기다 밑줄을 좀 쳐줘. 표층, 객토 작업 후 분사식 파종 공법. 거의 이제 절개지 비탈면은 분사식 파종 공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사질토일 때도 마찬가지로 분사식 파종 공법.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자갈이 많은 비탈면도 마찬가지로 강으로 인한 유실과 요철이 생기기 쉬워 객토 후 분사식 파종 공법. 밑줄을 쳐주시고, 또 콘크리트 블록 격자 붙이기 공법.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점질성 흙 비탈면은 표면 침식이 약하므로 전면적 평대 붙이기, 부분 객토 식생 공법을 병용한다. 경암 비탈면은 낙석 저지책, 낙석 방지망 덮기. 여기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이제 안반이기 때문에 낙석 저지책이나 낙석 방지망 덮기. 뭐 낙석 저지책은 쇠로 받고 거기다가 망 쳐진 거 있죠? 뒤에 아마 사진 있을 건데 보시면 낙석 방지막은 망으로 이렇게 안반을 덮는 거. 그 다음에 연암 비탈면은 객토를 두껍게 한 후 수평 방향으로 작은 골을 파서 흙으로 채우고 콘크리트 블록 격자. 이것도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콘크리트 블록 격자. 이게 이제 필기 시험에서는 이 문제를 보통 어떻게 많이 나오냐면 이 절개지 비탈면에 녹화 공법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모래층 비탈면에 예를 들면 여기 있죠, 뭐 콘크리트 블록 격자 붙이기를 한다. 이게 잘못된 거겠죠. 그러니까 모래층 분사식 파종 공법, 사질토도 분사식 파종 공법, 자갈도 분사식 파종 공법하고 콘크리트 블록 격자 붙이기 공법. 경암은 낙석 저지책, 낙석 방지망. 연암은 콘크리트 블록 격자 붙이기. 예. 그 다음에 흙쌓기, 성토사면. 거의 이제 식생 녹화 공법에 거의 대부분. 모래층도 식생 녹화 공법, 사질토도 식생 녹화 공법, 점성토 식생 녹화 공법. 식생 녹화 공법이라는 것은 그냥 나무나 풀 잡초를 이제 심는다 이거죠. 네. 자갈이 많은 비탈면도 객토와 콘크리트 블록 격자 붙이기 공법을 병행하여 식생 녹화 공법. 금 비탈면.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이게. 여기 보시면 비탈면 기울기는 관목이 1:2, 교목이 1:3. 이거 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큰 비탈면에서 관목이 1:2, 교목이 1:3 정도로 완만하게 시공한다. 그 다음에 녹화 조경 공법의 종류. 먼저 식생공법, 파종공법. 초본종자 발생 기대본수는 4,000에서 5,000번이며 총 발생 대기본수의 5% 이하, 밑줄을 좀 줍시다. 5% 이하가 되지 않도록 파종량을 산출한다. 식재공법. 생장력이 왕성한 여러 수종으로 혼요림을 조성하고 하층의 초본류를 식재하여 비탈면을 안정도가 높은 복층림으로 유도한다. 녹화 조경 식생공법. 나무 이렇게 심고 있는 사진이 노란 것 같습니다. 격자틀 붙이기 공법. 격자틀 붙이기 공법은 아까 뭐 보셨죠? 이렇게 비탈면에 격자로 콘크리트나 여러가지 플라스틱 돌을 이용해서 격자로 붙이는 거. 여기 보시면 격자틀 붙이기 공법에서 이 격자틀 내부에 큰 힘이 필요로 하는 것은 콘크리트. 밑줄을 좀 쳐주시고, 경관상 문제가 있는 것은 조약돌, 호박돌. 밑줄을 쳐주시고, 용수가 스며 나온 것은 자갈. 밑줄을 쳐주시고, 토사로 한 것은 때. 밑줄을 쳐주십시오. 아까 요 관련된 것을 이렇게 뭐 경관을 필요할 때는 때 이게 나왔죠. 예. 안에 이게 뭘 넣냐 이거죠. 안에 요 안에. 큰 힘이 필요할 때는 콘크리트, 경관상은 조약돌, 호박돌, 용수가 스며 나온 것은 자갈, 토사가 많은 것은 때. 종류에 따라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품어 붙이기. 품어 붙이기는 이런 식으로 종자 품어 붙이기 공법이 있고 콘크리트 품어 붙이기 공법이 있겠습니다. 분사식 씨 뿌리기. 그 다음에 힘줄 박이 공법. 힘줄 박이는 아까 설명드렸죠.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서 콘크리트를 넣고 이 뼈대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이게 잘 받치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요 위에 여러 가지 뭐 파종,
해서 녹화시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시험에서는 뭐냐면 요 힘줄박이 공법에서 모양 시험에 나왔어요. 사각형 틀 모양, 삼각형 틀 모양, 계단상 수평 띠. 밑줄을 쳐주십시오. 모양이 아닌 것은 해서 나왔어요. 요거 이제 수평 띠죠. 사각형 틀, 그 다음에 삼각형 틀, 계단상 수평 띠. 요 세 가지로 시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힘줄박이 공법하고 요 격자틀 붙이기 공법이 있는데, 이 힘줄박이 공법은 뭐냐면 일단 거푸집을 설치하고 그 안에 콘크리트를 넣기 때문에 이게 콘크리트가 굳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공정이 복잡하지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탈면의 토질이 복잡한 곳, 마사터로 구성되어 취급이 곤란한 곳, 지하사유가 용출되거나 누수연 침식이 심한 곳, 요곳에 사용되고, 시공 작업이 용이하지 않고 시공 기간이 길어 격자틀 공법에 비해 능률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격자틀 붙이기는 그냥 눌러주니까 편해요. 근데 이거는 땅을 파서 거푸집 짜고 하니까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만, 어떻게 보면 이 격자틀 붙이기보다 더 안전하게 사면을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사면의 표층, 토사, 붕괴, 침식 및 세굴, 표층 한반의 풍화 낙석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시멘트, 콘크리트 재료를 이용하여 격자성 사면을 구획한다. 낙석 방지 공법. 낙석 방지 공법은 아까 낙석 방지망하고 낙석 방지 책이 있었죠. 요게 이제 낙석 방지 책, 도로에서 보셨죠? 이렇게 쇠로하고 그물로 하는 거. 낙석 방지망, 네.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거 낙석 방지망. 그 다음에 이제 돌망태 공법. 돌망태 공법은 일정 규격의 직사각형 아이언 도금 밑줄을 칩니다. 아이언 도금. 뭘로 도금하냐? 선은 아까 8번에서 10번 선. 이것도 나왔죠. 아이언 도금의 철망 상자 속에 돌체험을 한 돌망태를 벽돌 쌓는 방법으로 쌓아 올려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이다. 배수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설계 시 수압의 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요 부분에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요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배수성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압의 작용을 고려하지 않는 공법은 뭐냐? 그러니까 돌망태 공법은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 위에 방을 했기 때문에 비가 오더라도 어때요? 흙이 떠내려 가더라도 잡아주기 때문에 수압의 작용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 다음에 좀 움직여 이렇게 변형이 돼요. 이렇게 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신축 변형되고 보강성 및 유연성이 좋다. 토지성 방음성도 뛰어나다. 대신에 좀 강도가 좀 약한 이게 비탈면이 너무 큰 비탈면에는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체험 재료로 하천 석재, 깬 잡석, 현장에 생산되는 부순도를 사용하고, 자원의 재활용이 가능하고 주변 환경의 미관을 고려한 시공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수직고가 10m 이상으로 비탈면이 너무 크고 길어서 작용 토합이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는 적절하지 않다. 이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임도에서도 많이 하고, 개비온이라고 하잖아요. 개비온이라고 하는데, 주변 돌로 사용하기 때문에 경관도 그렇게 해치지도 않고 좋은데, 너무 비탈면 길이가 크거나 토합이 많은 곳은 사용할 수 없다. 장점은 수압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신축 변형되어 조금 움직임 유연성이 있다. 차폐수벽. 이거는 차폐수벽이라는 것은 나무로 벽을 형성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암석을 채굴한 깎아낸 채석장이나 또는 절개지, 비탈지 등 도로 또는 주택 등지에서 직접 보이지 않도록 안반 비탈면 앞뒤에 나무를 식재하는 것, 차폐수벽 공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탈면 안정 제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코어넷, 주트넷, 론생 볏짚, 다기능 필터.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네 가지. 코어넷은 코코넷 열매 밑줄을 쳐주시고, 이런 식으로 비탈면에다가 이렇게 덮어주는 거죠. 침식이, 비가 왔을 때 침식이 발생되지 않거나 한테 안 올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럼 주트넷, 황마에다 밑줄을 좀 쳐주고, 황마를 주 원료로 한 천연 섬유로 보온 보수성이 있어 한발 냉해로부터 식물의 바람이 생장을 보호한다. 우천시 절성토 비탈면에 세골 요실 침식 보호한다. 주트넷, 론생 볏짚 밑줄을 쳐주시고, 볏짚 뭔 거죠? 다기능 필터, 부직포 밑줄을, 부직포 밑줄을 쳐주십시오. 그래서 비탈면 안정 제로는 네 가지가 있다는 거. 뭐가 있어요? 코어넷, 주트넷, 론생 볏짚, 다기능 필터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